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위니팩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implied statu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implied statu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 그러니까 보통 워킹 비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그 비자를 연장 신청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을 해서 프로세싱 상태에 있는데 그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전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계속 이전 비자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implied status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CIC의 질의응답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워킹 비자 소유자가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만료가 되면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원래 일하던 곳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워킹 비자 소유자가 만료 전 워킹 비자가 아닌 학생 비자와 같은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 만료가 되면 캐나다에 머무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일을 그만두어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경우 워킹 비자를 연장한 경우에도 연장 결과가 리퓨즈, 즉 거절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그 즉시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실 심지어 그 즉시 캐나다를 떠나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리퓨즈 메일을 받은 날 일단 리스토레이션을 통해서, 즉 복원을 통해서 본인의 캐나다에 머무는 신분을 복원 신청을 해야 캐나다에 머무는 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또한 리퓨즈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리퓨즈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CRC의 전화 등의 접촉을 통해서 일단 사유를 분명히 하고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다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사실 이 implied status라는 게 가급적이면 놓이지 않는 게 좋지만 캐나다 이민을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신분 문제예요. 자, 그러면 implied status에 놓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는 비자 연장 신청을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됩니다. 주정부 이민을 하게 되면 보통 2에서 3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워홀은 1년짜리 비자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 비자 연장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LMIA 역시 1년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고요. 즉 대부분은 한 번은 연장 신청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비자 연장 신청을 일찍 하면 돼요. 일찍이라는 게 보통 3에서 4개월 전을 얘기를 하는데 월 비자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1년짜리 비자로 와서 바로 일을 구하고 노미니를 지원을 해서 최종 결과가 나는 데까지 운이 좋으면 한 달, 나쁘면 3에서 4개월 정도 걸리게 돼요. 게다가 보통 노미니 센터에서 비자 만료 날짜가 급한 사람들의 문서부터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만료 날짜가 좀 남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노미니를 받으면 서포트 레터를 받게 되는데 만료 2달 전에서 1달 전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아직 국경을 갔다 올 수가 있는 시기라서요. 그 국경을 가게 되면 오피서들과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고난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올 오자마자 풀타임 일을 시작하지 못한 저희와 같은 경우엔 이미 노미니를 시작할 때 비자 만료가 1달 남았었고요. 노미니를 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우선 비자 연장 신청을 해놨고요. 노미니는 만료 전에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임플라이 스테이터스에 결국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3, 4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쉽지 않은 저희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플라이 스테이터스 상태에 놓였고 그 상태로 노미니를 받은 후에 서포트 레터를 가지고 클로즈 비자를 신청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저희가 한 바보 같은 짓을 다른 분들은 안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건데요. 즉, 앞서 이렇게 제가 긴 시간에 걸쳐서 임플라이드 스테이터스를 설명한 이유가 바로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바보 같은 짓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 워킹홀리데이는 어떠한 서포트 레터 없이 단독으로 연장이 불가능한 비자입니다. 두 번째는 비자 연장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온라인, 두 번째 우편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포트가 있는 경우에는 국경으로 직접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우편이 가장 느린 방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임플라이드 스테이터스가 되면 원래 일을 하던 곳에서 계속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캐나다 밖을 나가는 순간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암흑 같았던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월 비자 만료 전 1번 팩트처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임플라이 스테이터스를 위해서요. 그리고 노미니를 받을 때까지 시간을 벌 생각으로 2번 팩트처럼 우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비자는 만료되어 임플라이 스테이터스가 되었고요. 그런 후에 노미니는 받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비자를 받고 싶은 마음에 이 임플라이 스테이터스는 어쨌든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청을 해놓은 비자에 리퓨즈가 떨어지는 순간 전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지위조차 상실을 하는 게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비자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3번 팩트를 간과하고 서포트 레터를 들고 국경을 갔습니다. 이게 국경을 간다는 말이요. 보통은 플래그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국경에는 그 나라의 국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기를 한 바퀴 그냥 돌아서 다시 들어간다는 뜻으로 플래그폴이라고 해요. 보통 비자 연장 신청이나 영주권을 받게 됐을 때 하게 되는 거죠.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3번 팩트 때문에요. 플래그폴도 결국은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 리턴을 하더라도.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래저래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희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다행히 있었고 그분 말로는 내가 임플라이 스테이터스라는 거 증명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노미니를 신청을 할 때 이미 제가 임플라이 스테이터스를 증명했던 게 영수증이었어요. 그 전에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서 155불 오픈 비자 신청 비용을 낸 영수증이 있었는데 그 영수증이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미니 받을 때도 가능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불한 영수증을 들고 위니펙에서 가장 가까운 에머슨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알아요. 저도 에머슨 국경에 가서 무사히 플래그폴을 하고 다시 캐나다 국경으로 들어서서 당당하게 내밀었어요. 노미니 받을 때 받았던 서포트 레터, 여권, 이전 비자, 그리고 그 영수증까지요. 근데 웬걸 이 오피서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온라인상에 너의 비자 신청 기록은 어떠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넌 임플라이 스테이터스가 아니고 그 말인즉 넌 비자도 없는 불법 체류까지 한 상태고 나는 내 권한으로 너를 당장 한국으로 쫓아버릴 수도 있어. Go back to Korea 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옆에 또 다른 오피서가 이렇게 힐끗 보더니 제가 비자를 연장할 때 냈던 돈에 대한 영수증을 보고는 She's buying the time.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CIC에 지금 당장 전화를 해서 내가 보낸 서류가 그곳에 도착을 했고 난 임플라이 스테이터스가 맞다는 걸 증명을 하면 나한테 비자를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은 Yes, I will. How can you do it? Even I can't. 하고 썩소를 날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CIC에 전화를 통해서 접촉을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연결만 돼도 감지덕지일 정도로 CIC랑 전화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 뭐 당장 증명은 해야 되니까 시도를 해야겠죠. 어차피 저는 진짜 서류 보낸 게 맞아요. 우편으로 신청을 했을 뿐. 어제는 이래저래 시도를 하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났어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와보래요. 그리고 웬 종이를 내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비지터 비자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너에게 증명할 시간을 2시간이나 줬어. 근데 넌 못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는 내 잘못 아니고 네가 증명을 못해서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다 네 잘못이야. 하고 그 종이 비지터 비자를 주는데 봤더니 한 달짜리더라고요. 그 캐나다 여행을 한 번쯤 계획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ETA라고 비행기를 타고 올 때 흔히 말하는 관광비자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6개월짜리예요. 지금 생각해도 사실 머리가 새하얘지는데 일단 비자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기로요. 정말 그러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미 뭐 그 경찰관들이 Go back to Korea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치만 일단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CIC에 접촉을 해서 제 우편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신청을 했던 건 오픈 퍼밋이었어요. 그냥 만료되기 전에 임플라이 스테이터스가 되기 위해서 한 신청이었으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100% 리퓨즈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서포트 레터 없이 제가 신청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문서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한 상태래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죠. 나 노미니 서포트 레터 받았는데 그 내가 이전에 신청했던 거에 이 서류 어태치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팩스로 제 그 노미니를 통해서 받았던 서포트 레터를 CIC를 통해서 보냈고 우편으로 보낸 제 비자 신청, 연장 신청에 서포트 레터가 이제 합쳐지면서 사실상 클로즈 비자를 신청한 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심사를 잘 거쳐서 클로즈 비자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요. 지금까지는 저의 암흑 같은 그리고 바보 같은 경험이었고요. 저희처럼 인플라이 스테이터스 상태에서 노미니를 받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비자 신청 방법을 저는 크게 2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한 것처럼 이전에 신청했던 그 어플리케이션에 노미니를 통해서 받은 서포트 레터를 어태치하는 경우예요. 다만 CIC에 전화를 통해서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화하는 게 생각보다 곤욕이지만 어떡합니까? 해야 돼요. 자, 그럼 CIC에 접촉을 하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번째 방법은 그냥 새롭게 다시 클로즈 비자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단점이 좀 있어요. 자, 제가 임플라이 스테이터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고홀이 만료되기 전에,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프로세싱 중이잖아요? 얘가 리퓨즈가 떨어져 버리면 제 지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클로즈 비자 신청해놨잖아요. 걔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되기 전까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얘가 리퓨즈가 떨어지면 무조건 리스토레이션 해야 돼요. 근데 리스토레이션은 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30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한 워킹 비자에 대한 리스토레이션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비자 비용을 또 한 번 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다가 신청한 클로즈 비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안심을 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길어요. 차라리 CIC에 전화 한 번 하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 좋게 인플라이 스테이터스 상태에서 국경에 가서 비자를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굳이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저는 가급적이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만류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저희처럼 불가피하게 임플라이드 스테이터스 상태가 되어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희와 같은 악몽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길 바라며 우리 모두들 외노자 생활 힘냅시다. 파이팅! 그럼 전 여기서 안녕!